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뭐 비 피해 없으셨어요? 예, 뭐 저희는 없었지만 지금 너무 국가적으로 피해가 커가지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뭐 저도 산에 살거든요. 산에요? 네, 바로 뒤에 등산로가 있어요. 저는 평생을 산 등산로 입구에서 자연인이세요? 그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도 뭐 실종돼서 되게 안타까운데 네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항상 없었는데 진짜 너무 좀 많이 이게 지금 2011년 우면산 그 산사태 이후로 지금 최고 많이 사망자가 나온 거거든요. 네. 왜 국가가 이런가 좀 걱정도 되고 화도 나네요. 예. 네. 자, 수해 상황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하고 또 겹쳐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께 윤석열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 전반적으로 또 이번 순방 성과와 또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근데 이게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였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옵저버로 참가한 건데 뭐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정상회담들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깜짝 방문까지 전격적인 방문도 있어서 눈에 띄는 해외 순방 일정이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그 명품샵 쇼핑 논란과 또 이 국내 수해 상황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굳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야 되냐라는 네. 논란이 겹쳐지면서 이게 순방 성과나 이런 건 다 뒷전으로 가고 또다시 이제 대통령실의 뭐 정무적 판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순방 일정이나 외교 일정상의 판단력 문제가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면 떨어지는 게 그동안 과학 아니었습니까? 네. 거의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여지 없었다. 이 정도면 실력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외교를 하는 문제보다도 부수적인 문제로 네. 잡음이 생겨가지고 외교 성과가 가린 게 여러 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 뭐 엘리자베스 조문도 그랬고 여왕 조문도 그랬고 뭐 기타 등등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실력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대통령 홍보 라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외교를 잘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나가면은 또 누가 사고 치겠구나. 또 이게 논란이 일겠구나.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예. 이게 점검을 해도 쉽게 달라지기 어려운 게 참모진의 문제이거나 혹은 말하자면 이 참모진들의 서포트의 문제라면은 외교안보 라인을 갈거나 또 한 번 갈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데 주로는 사고를 치는 당사자가 대통령이거나 뭐 영부인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잘 안 되죠. 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참모진을 갈아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결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문제다, 이 문제도. 이렇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두 분 보시기에 이번 나토 그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일정 자체가 뭐 평가와는 다르게 성과는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정부에서는 가장 큰 성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네. 어쨌든 국제사회의 뭐 보편적 정의랄까요? 근데 이런 거에 발맞춰서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실제 방문함으로써 그런 거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전후 재건 사업에 우리가 실리나 국익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이제 뭐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이 해결하고 왔다. 이런 정도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반대급부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당장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는 거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도 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런 목소리에 동참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비장할 필요가 있었냐. 뭐 사직생
사실 우크라이나가 무슨 우리 동맹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뭔 사직생까지 하냐. 그냥 인도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인도적 위기를 규탄하고 러시아의 그런 침략 전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에 동참한다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동맹도 아닌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직생을 얘기하고 사직생의 연대를 얘기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고요. 의미와 성과가 있는 일정이긴 했는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제 대러시아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치우치면 한중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되듯이 이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국가라는 이 실체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저는 갈 수도 있는 일정이었지만 국내 사정을 감안했을 때 취소할 수도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뭐 결과적이긴 하지만 4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수재로 희생이 됐고 그 전조가 보였던 상황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격 취소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근데도 굳이 간 건 윤 대통령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7 서방 지도자들이 다 갔거든요. 이제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거고 그런 진영에 서고 싶은 거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결과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대통령실도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고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수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국내에 났는데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이고 결국 우크라이나행을 선택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쟁점인 거죠. 국제 정치,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제 논란, 그리고 국내 상황, 수해가 났는데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발언 수위, 요 세 가지인데 발언 수위에 있어서는 저도 저기 박원석 의원님하고 거의 생각이 똑같아요. 사즉생, 생즉사 완전 오바죠.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죽고 거기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알아먹습니까? 그게 맥락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앞두고 이건 국내 정치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비장한 사람이야. 뭐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건데 많이 오바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동을 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또 한몫 또 든든히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도 않을까요?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뒀겠죠. 사실 재건 사업에 있어서 뭐 참여하는 건데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인데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저는 국제 정치 먼저 말씀드리면 갈만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나토에 참석한 것 자체가 완벽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나토에 간 거가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겠구나 윤석열 대통령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열어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에디터는 일정 공개가 안 됐을 때도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언론 보도로 이미 나왔어요. 그때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봤어요. 간 김에 다만 이제 재밌는 게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인데 헷갈리는데 우크라이나 가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장제원 의원, 정진석 의원 뭐 국익을 해치는 뭐 그런 막 비판을 했는데 용모 방망이가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방문한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국내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저는 정말로 왜냐하면은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위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내상 이게 지금 참 수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은 거 사실 이게 지금 그 멜라니 저기 이탈리아 총리가 작년에 G7 했을 때 수해 나가지고 대홍수 나가지고 그냥 회의 그 중단하고 와버렸거든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었겠다. 뭐 하지만은 이제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잘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챙기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죽었고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감수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이 해외 순방을 통한 성과 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에 대한 또 논란, 국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무기 수출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런 게 두드러지거나 그런 것을 표면화시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 러시아와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인도적 지원에 저는 방점을 두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군수물자 지원도 이번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군수물자 지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포괄적 인도적 지원 내에 일종의 방어형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도드라지는 의제로 부각시킨 것은 약간 전략적인 실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공격용 군수물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헬멧과 방탄복이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거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네. 도드라지게 보일 이유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와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 위기를 고려했을 때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이에요. 그 현실 문제를 전혀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권 시절은 아니지만요.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했던 나라입니다. 잠깐만요.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도 했었던 국가인가요? 그럼요. 근데 러시아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정의에 반한다고 얘기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이 한 우크라이나 한 러시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대목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비장하게 오버할 이유가 없다. 그냥 건조하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보편적 지원과 보편적 도의를 보여주면 된다. 그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장했다. 네. 자,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또 주목받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그러니까 명품이 붙습니다. 명품 쇼핑 논란인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파장과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이제 비판들을 하셨어요. 저는 네. 조금 약간 다른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품을 뭐 샀네 안 샀네 5거래 갔네 뭐 호객행위를 당했네 안 당했네 막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 여사는 정말 그 욕망을 숨기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전에 김건희 여사 학력 논쟁, 학력 이제 뭐 그리고 뭐 학력 부풀리기 그리고 경력 뭐 위조, 위변조 그리고 이제 논문까지 뭐 이거를 하면서 보는 게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쉬지를 않고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교생을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위 논문을 쓰거나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이게 뭐냐면은 신분 상승의 욕망, 뭐 이제 자기 학벌을 더 높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그렇게 이력을 채우는 부분들을 이제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자체를 왜냐하면 그게 자기 발전의 이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모에 대한 욕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자리에 따라서는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어디서 드러났냐면은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백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주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명품 안 사요. 명품 보이게 안 해요. 이부진 뭐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75만 원짜리 뭘 맨날 막 이런 거 맨날 기사 나오잖아요. 요즘 비닐 봉지 들고 다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에코백을 메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명품백에 대한 욕망은 숨길 수가 없어.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걸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욕망을 이제 자리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맨날 사진도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설현처럼 뒤에 45도 쳐다보는 거 이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막 이런 거 맨날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부인이란 자리에 맞는 좀 욕망을 추구해라. 그래서 이런 명품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욕망을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일들이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좀 이게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뭐 어떤 그런 관련된 행보들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 많이 주죠. 엄청 부정평가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 박 의원님 이거 네.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 이른바 또 호객행위라고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근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던 해외 순방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여사의 소비행위 어떤 백화점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해명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익명의 관계자 발 얘기인데 만약 그게 공식 해명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 너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유럽의 명품 브랜드를 모아서 파는 편집샵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저는 사전에 이미 다 연락이 돼 스케줄 조정이 됐고 매장을 비운 상태에서 방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레인지된 일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보통 대통령의 모든 동선은 영부인의 모든 동선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현지에서 결정되는 거 없습니다. 아주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근데 16명 수행원을 데리고 쇼핑 다닌 걸 돌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5군데 매장을 다 들렸잖아요. 다음 날 또 누군가 가서 물건을 픽업했다 그러고. 뭘 사왔는지 좀 밝히셨으면 좋겠고 그 세관 신고는 하셨는지 이런 것 좀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가 뭐 욕망 얘기를 했는데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적 통제하에 놓여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공인 뭐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이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의 아내이기 때문에 공인에 준하는 공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럼 그 말씀 부속실을 여전히 안 만들잖아요. 부속실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이 돼요. 저런 게 모든 과정이 네. 사전의 기획부터 준비부터 저 일정 전체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과연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물을 곳이 없잖아요.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통령 영부인께서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의 최고 통치자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 욕망까지도 공적 통제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저는 이게 계속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말하자면 국민의 힘에 약한 고리가 될 거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 지지율 많이 빠지는 키워드는 김건희입니다. 양평땅에도 김건희 여사, 이번 쇼핑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 그걸로 지지율이 저는 빠지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거예요. 김준일 에디터도 계속 관련된 정치 분석도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또 배우자로서 같이 또 동행을 해야 될 테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활동은 이어질 텐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또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 대응을 하는 것이 또 행보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사실상 정답을 말씀하셨어. 이거는 공적 통제 아래 놓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전언으로 들은 건데 김건희 여사의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냥 대통령실 직원들 그냥 다 따라온대요. 전언입니다. 전언. 네,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다고 예를 들면은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쇼핑할 수도 있죠. 근데 16명을 대동하면서 안 걸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쫙 가면서 막 통제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딱 봐도 그냥 딱 걸리지 않으니까 진짜 가고 싶으면은 한 명 데리고 가든지 제가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뭐 회기 중에 문자 잠깐 볼 수도 있죠.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붙이라 그거 반사되는 거. 필터 좀 붙이라 내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안 걸리니까 욕망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겠다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치나?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오만한 질 수도 있고 정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총선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직언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가만두나 이거를? 아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정상의 부인도
그 정상 외교에 나가서 명품샵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아이쇼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의 그 일정이나 동선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부속실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럼요. 근데 과거의 보수 정당이 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 있는 여당인데 저런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참모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마저도 여기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어하려고 든다면 망조 드는 거죠. 네. 자, 이 이슈는 앞으로 계속 더 불거질지 어떨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때 반면 그룹을 형성해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비판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이라는 내용인데 자,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또 방향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사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뇌내망상 약간 뭐에 가까운 뭔가 가정법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뭐 이런 기사더라고요. 저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내피셜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근거가 딱히 없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측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그룹의 선두에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등등등 해서 다 불편해질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이라고 좋아할까요? 그러면은 조국의 강을 너무 건너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해서 다 불편한 거라서 강하게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국 저도 이제 전언으로 들은 거지만은 지금 재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 이제 PC의 증거 능력에 관련해서 동양대 PC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짐에 있는 자택 PC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쟁점으로 붙은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본인이 무죄를 받으면 상당히 출마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조국 장관 뭐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이거에 좀 아무리 이슈라도 이런 식으로 좀 뇌피셜을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 그룹 결성 차기 대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약간 아직까지는 설에 가깝다. 이렇게 본다면 박 의원님 오늘 이제 잠시 뒤에 2시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검찰이 딸 조민 씨의 반성 여부와 함께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함의가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검찰의 태도를 좀 비판을 강하게 하고 싶은 네.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상 참작의 사유까지를 포함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조국의 자백을 조정 장관의 자백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그거는 검찰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그런 짓을 지금 서슴지 않고 이 검찰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검찰의 아주 나쁜 습관 이게 이제 이 정권에 도드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사람의 그런 궁박한 처지를 그 저울 위에 올려놓고서 자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법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한계를 지금 이 검찰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먼저 비판하고 싶고 네. 조 전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자기 혐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혐의를 인정하면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왔던 그런 이 태도가 때문에 설사 검찰이 이렇게 압박해 오더라도 지금 뭐 조 전 장관이 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염려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을 이따위로 수사하면 안 됩니다.
조민 씨한테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하면 돼요. 그러나 혐의는 있지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 가족이 다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다. 네. 과거의 전례들도 있으니까 정유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법이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법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일종의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워딩으로 검찰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네. 지금 야 조민이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지. 조민 따로로. 네, 조민 따로 판단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야 조국 네가 죄를 자백하면 기소 안 할게 이게 깡패 아닙니까 이게. 네. 자, 이거 하나는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 재연절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냈는데 김준일 대표는 가능성 네. 그리고 왜 이런 제안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낮은데 이거는 굉장히 찬성이에요. 일단 김진표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개헌 네. 너무 한국 어렵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야지 개헌하냐. 독일은 69년 동안 60번 했다. 우리도 계속 하자. 상시적으로 하고 그러려면은 원포인트 개헌부터 해서 훈련도 하자. 국민도 훈련하고 국회도 훈련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전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시사본부에 나왔는데 주말 시사본부. 그래 원포인트 개헌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혹시 김진표 의장께서 들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요하다. 들으신다면 주말도 들으실 텐데 네. 주중을 좀 더 들으시겠죠. 주중 많이 들으시겠죠. 근데 주말도 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양당에서 안 받을 거예요. 특히 근데 민주당이 저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우리는 개개인의 서명이 아니라 법으로서 우리는 바꾸는 걸 원한다. 시행령 정치 문제 있다라고 맨날 비판했잖아요. 네. 차라리 개헌하자라고 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거 던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오력을 받아주는 게 나을 수 있다. 자, 박원석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니 필요한 얘기이고 공감합니다. 근데 매년 재연절에 역대 국회의장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내년 총선 때도 안 될 것 같고 여야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런 수준의 협치에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둘째치고 선거제도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성과를 내는 결과를 내는 국회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